이런 관계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주시고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전통적 기초와 구별해서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네. 전통적 통치를 행정의 의미라고 갖고 전통적인 행정을 갖고 이것을 거버먼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거버먼트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상하적인 관계다. 거버먼트가 정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로서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수직적이고 상하적인 관계. 전통적인 의미,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의 행정의 의미가 거버먼트라는 의미로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상하, 위아래의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현대적인 행정의 의미는 변화한 거죠. 이게 행정의 의미만. 예. 네. 현대적인 행정의 의미는 좀 바뀌었다. 거버먼트라는 용어가 무엇으로 바뀐다? 거버넌스로 바뀌었다. 거버넌스. 용어 자체도 변화했고, 또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는 수평적이고 어떤 관계?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했다.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변했다. 그 동영상 만약에 우리 반께 없으면 그 동영상 올리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린 거니까요. 다른 반 거 그 범위 있는 거를 보면 됩니다. 왜냐면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라고 제목이. 그거 할 때 그걸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는 무엇이 강화된 것이다? 행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민주적인 통제가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가 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을 때 장점은 무엇들이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일방적으로 뭘 해라라고 강요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니네 공부할 때니까 이제 내일부터 무조건 다 10시까지 남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희들하고 행정부하고 뭐가 생기겠어요? 분쟁이 생길 때 너희들과 수평적으로 의견 조절을 하면서 하다 보면 뭐가 예방됩니까? 분쟁이 예방되겠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할 수 있다. 쌤이 우리 반 학급 운영을 할 때 내 독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너희들 의견을 좀 많이 듣지 않나요? 네. 그죠?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너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너희들 생각할 때 이게 되게 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강제한다라고 느끼는 거 있어요? 학급 운영하는데? 좀 약간 이거 강제다. 이게 뭐예요? 없어요. 자리 배치? 맞아. 뭐야? 그러면 이걸 완전 유동으로 다 바꿔버려요? 아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끄러워져요. 어느 정도 룰은 정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룰을 너희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뭐 완전 자리가 또 뉴분이 같은 경우도 원래 자리가 저희가 아니었는데 너희들 의견 반영해서 의견 조율해가지고 자리 배치도 조정하고 진짜? 이거 감기가 됐어. 네가 하도 적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우가 에어컨 먹고 집방이야. 윤진이, 민경이, 민재는 왜 안 했죠? 이거 빨리 하세요. 민경이 중식 7, 8월 중석식, 석식 방학 끝나고 안 했지. 빈칸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도 지금 돌고 있는 것도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참여의 유형입니다. 행정에 대한 참여 유형. 오늘 보충 수업 있나요? 보충 수업 있나 없나? 없죠? 7교시까지, 아니 뭐야, 7교시 끝나고 8교시에 선생님 보충 수업 1시간 하고 9교시에 우리 보강할까요? 네? 어디냐? 아니요? 어디 가냐? 아니요. 왜 그래요, 봐, 이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무 없어서 된단 말이야. 근데 니들 의견을 딱 들으니까 이런 분쟁들이 사전에 내 방에 그죠?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너희들이 그 밑에 172페이지 그 참여 유형이 나와 있어요. 시민의 행정 참여 방법 탐구 활동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국민의 행정 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먼저 첫 번째로 청문이라는 게 있죠. 청문. 이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행정청의 처분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증거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이 또한 행정청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뭐 당사자와 전문 지식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 분들이 되겠죠. 전문 지식인, 이것도 상관이 없는 일반인들이 참여한다. 네? 검색 없어요? 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고 합시다. 넓은이라고 하면 또 넓은 헷갈리죠. 선생님 글씨가 좀 바뀌어요. 왜요? 단정해졌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았고. 니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요. 글씨 연습한 거 아니에요? 깍두기 익사가지고 깍두기 내가 그걸 뒤로 옮겨 글씨 연습한다고? 깍두기 초등학교 중학생 때 많이 시작했어. 깍두기 8판. 글씨 끝났으면 선생님 주시고. 10분짜리 안 한 사람 많은데요? 수행평가는 다 하세요. 이게 변동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 제출입니다. 세 번째는 의견 제출. 알아보기 훨씬 더 편해졌냐? 예. 하영이가 유인이 때렸네요. 안 봐도 뻔하죠.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청의 행정작용, 아까 얘기했던 처분이랑 같은 말이에요. 행정청의 행정작용,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이전에 행정청의 행정작용, 작용.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점,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보세요. 청문은 행정청이 처분, 이 행정작용 똑같은 말이에요.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듣겠다. 청문. 그래서 이제 증거조사를 하는 거고, 공청회는 무엇을 하는 거야? 토론회를 하는 거죠. 공개적인 토론회. 공개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 제출은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너희들이 얘기하면 내가 듣는 거고 의견 제출은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죠?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정보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정보 공개 제도. 이것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결국엔 누구의 정보입니까? 정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이면 국민. 그렇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결국에는 국민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겠다라는 거야. 국민. 내 정보니까 내가 보겠다. 건아야, 뒤에 가서 자면 어떡하냐. 건아, 뒤에 가서 최건아, 화장실 다시 한번 다녀오지. 가서 잠 좀 깨세요. 씻고. 샤워. 샤워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정부로서 행정의 공정화와 민주화를 기여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